자세를 고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FM대로 안 챙기면 얼차려 받는 한국의 완전군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쓸 한국의 완전군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군장이란 군인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장비와 그 장비를 휴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군장을 단독군장, 공격군장, 완전군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단독군장은 경계근무 때나 훈련할 때 갖추는 것으로 개인화기와 헬멧, 탄창, 수류탄, 수통, 방독면 등이 포함되며 무게는 15kg 안팎입니다. 공격군장은 특수임무 수행용 군장으로 제일 어중간한 단독군장과 완전군장의 중간 단계죠. 대망의 완전군장은 기본 단독군장에 여벌의 전투복과 전투화, 속옷, 양말, 전투식량, 화생방 보호세트, 총기 손질 도구에다 모포와 야전삽까지 있는 것들은 그냥 죄다 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겨울에는 침낭과 내복까지 추가되니 완전군장을 갖추면 그 무게는 무려 38.6kg에 달하는데 이 무게는 쌀포대로 따지면 거의 두 개를 짊어지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불과 14년 전만 해도 완전군장의 무게는 이보다 10kg 정도 더 무거워서 2011년 8월 육군 발표에 따르면 당시 완전군장 무게는 48.7kg이었습니다. 아무래도 48.7kg은 심했는지 2015년에 전통 장구류를 가벼워진 개선품으로 대체해 38.6kg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10년 전에 비하면 개선됐다고 하지만 38.6kg도 가벼운 것은 아니라서 이 정도 무게의 배낭을 짊어지면 의식적으로 몸을 숙이지 않는 한 몸이 뒤로 종이장처럼 젖혀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완전군장의 시작은 미군의 M1944 배낭을 그대로 받아 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미군이 쓴 이 군장은 배낭에 결속된 모포와 여전삽을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X반도에 결속해서 쓰는 M1944 배낭은 6.25 전쟁 때 잔뜩 들여와서 1960년대까지 그대로 썼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M1944 배낭 디자인에서 벗어나더니 소재도 면으로 바꿨죠. 디자인을 바꾸고 소재도 바꿔서 쓸만해졌을 것 같지만 우리 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M1944 배낭을 그대로 베꼈으면 차라리 나았겠지만 괜히 이것저것 더 빼버린 탓에 그냥 보자기가 훨씬 나은 수준의 폐기물이 나와버렸습니다. X반도에 결속해서 쓰다 보니 어깨는 팔꿈치로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미역처럼 뻗은 끈은 결속력이 너무 떨어져서 좀만 걸어도 장구류가 다 떨어졌는데요. 이런 걸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월남전 당시 좋다고 소문난 ARVN을 썼던 전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괴나리 벗짐으로 회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괴나리 벗짐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일론 소재로 바뀌고서는 1980년대까지 보급된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자랑했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미군의 고전 명작 앨리스가 나오면서 우리 군도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앨리스를 그대로 베껴서 도입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역시나 또 이것저것 빼더니 합쳐버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짓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ARVN과 앨리스를 섞은 끔찍한 혼종, 구형 전투배낭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흔히 완전군장 하면 떠오르는 이 물건은 사람이 매라고 만든 것인지 의심되는 유사 고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까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 구형 전투배낭을 메고 행군해본 군필자들이라면 이 정도로 까여도 할 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 구형 전투배낭의 가장 큰 문제는 어깨끈으로 X반도를 썼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어깨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근육을 박살내는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프레임과 허리 패드도 맛이 가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탓에 완치된 허리 디스크를 재발시키기 딱 좋죠. 주머니가 충분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고작 2개밖에 없어서 반합과 전투화를 넣으면 끝입니다. 심지어 ARV에는 똑딱이로 여닫을 수 있었지만 구형 전투배낭은 일일이 끈을 풀어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원래 쓰던 괴나리 벗짐이 워낙 폐기물이라 구형 전투배낭은 다 때려놓고 잠그면 장구류가 떨어지는 대참사는 없었기에 오히려 장병들이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괴나리 벗짐을 매던 세대나 그렇지 훈련소부터 구형 전투배낭을 맨 세대는 그냥 내다버리고 싶은 물건이죠. 그래서 장병들은 구형 전투배낭을 그나마 쓸만하게 만들려고 고민한 끝에 앨리스 어깨끈과 허리패드, 프레임을 썼는데 이럴 거면 애초에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습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 사제에 엄격한 우리 군이 사제 어깨 패드를 갖다 써도 거의 뭐라 하지 않았으니 말 다 했습니다. 이렇듯 괴나리 벗짐과 구형 전투 배낭은 2010년대까지 전후방에서 널리 쓰였고 여전히 많은 군필자의 기억 속에 앙증맞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물론 냉전 시대처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전쟁이 터지면 총력전이 펼쳐지다 보니 냉전 시대 장구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죠. 실제로 미군도 앨리스를 공식적으로는 2000년대까지 썼지만 2020년대까지도 일부 부대에서는 앨리스를 잘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 만든 군장은 하나만 있어도 반세기는 충분히 우려먹고 이미 오래도록 만들어온 노하우 덕에 전시사변에서 생산성도 보장됩니다. 그래서 뜨개질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괴나리 벗짐과 구형 전투 배낭은 수백만 병력을 빠르게 무장시킬 수 있는 총력전에 맞는 선택지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깨와 허리 모두 박살내는 괴나리 벗짐과 구형 전투 배낭은 좋게 말해주려야 말해줄 수가 없죠. 우리 군은 2010년대까지 예비군에서는 괴나리 벗짐을, 현역에서는 구형 전투 배낭을 쓰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렀는지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 해병대가 발전형 중량 지탱 장비 줄여서 ILBE를 도입한 것을 보더니 군장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앨리스로 만족하지 못한 미 육군은 1990년대부터 몰리라고 하는 새로운 장구류 체계를 쓰게 되는데요. 끈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음질 해놓아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 주머니와 장비를 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널리 쓰이고 있죠. 이젠 몰리가 아닌 장구류를 찾기 어려울 정도지만 미 해병대는 미 육군과 같은 것을 쓰기에는 너무 기열이라 ILBE를 도입했습니다. 두 개의 민간 아웃도어 업체를 서로 싸움 붙여서 2004년 1월 승리한 아웃도어 업체의 배낭을 기초로 개량한 게 바로 해병 군장 ILBE입니다. 이런 ILBE는 미 해병대에 무려 23만 8천 세트나 보급됐고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방탄복 위에 ILBE를 매면 해병의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실제 부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여간 기압이 아닌 물건이었죠. 하지만 우리 군은 방탄복이 없어서 미 해병대 같은 문제는 안 겪을 것이라 여겼는지 ILBE를 참고한 신형 전투배낭을 도입했습니다. 신형 전투배낭은 당연히 구형 전투배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해졌지만 역시 군용 아니랄까봐 또다시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서 어깨에 배낭의 하중이 그대로 쏠립니다.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형 전투배낭은 주배낭 외에도 보조배낭 2개와 공격배낭 1개로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조배낭 2개에 텐트나 전투화를 넣고 공격배낭은 따로 분리해서 단기작전에 쓸 수 있죠. 어지간히 쓸만한 게 나왔겠다. 그렇다면 이대로 수십 년 우려먹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에 우리 군은 전투 장구류 종합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스마트 전투 장구류라는 SF 같은 것들을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따라 전투 장구류는 10kg 정도 가벼워졌지만 스마트 전투복은커녕 전투배낭에 태양열 전지판조차 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착용감이나 재질, 용량 등은 개선됐죠. 만약에라도 전투배낭에 태양열 전지판을 달았다면 야간 투시경이나 무전기 배터리를 돌아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랬다면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등도 작전 중에 충전할 수 있으면 장병들이 너도나도 신형 전투배낭을 메고 싶어 안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투배낭은 몰리가 나온 이후로 더 발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완성에 가까운 형태가 됐습니다. 심지어 민간에서도 몰리배낭을 쉽게 구할 수 있듯 완전 군장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제는 로봇이 군장을 옮겨주는 AI 드론봇을 노리고 있는데요. AI 드론봇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무동력 외골격이라는 것만 도입해도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무동력 외골격은 탄성을 이용해 등과 척추의 힘을 분산시켜서 작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미 미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중국군 등 철 좀 든다 싶은 곳들은 아름아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 숨겨먹기 딱 좋았던 가라 군장의 추억, 한국의 완전 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